네, 5월 21일 목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시공 대표이신 장호진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뵈면 저는 킹스맨이 떠올라요. 킹스맨? 어, 아, 더블 정장 입고 이렇게 막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항상 네. 왜냐면 많은 시청자님들도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딱 이렇게 항상 정장 아, 차림으로 많이 그렇죠. 나와주시잖아요. 네. 항상 이렇게 좀 그냥 어. 이렇게 제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근데 원래 수트를 좀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원래 수출을 좋아하진 않죠. 아 그래요? 불편하잖아요. 어. 네. 근데 좀 편해 보여요. 항상 입고 다니셔서 그런지. 그쵸. 딱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착붙 뭔가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네. 저는 킹스맨의 이미지인 우리 장호진 대표님과 오늘 또 인사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 이제 워낙에 약간 조정장을 겪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으셨을 많이 것 같은데. 받고 있죠. 그렇죠. 네. 많이 어떻게 받고 답을 있는데 해주셨나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사람들이 음. 시장 변동성을 좀 미리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리 알려주면요, 화를 내요. 왜냐면 좋은데 네. 좋은데 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게 들리는 사람이 좀 드물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포지션에 맞추거든요. 네, 근데 좀 실수를 많이 하고 초보자분들은 포지션에 생각을 맞춰요. 아, 내가 뭘 들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먼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도 난 저 사람이 싫은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약간 조금 상처가 있으셨어요? 최근에? 아니요. 그런 건 걱정돼가지고. 아니에요? 걱정돼서. 왜냐면 지난주에 네. 제가 시장에 대해서 걱정된다. 네. 지지난주도 걱정된다. 네. 비중을 좀 줄이시고 지금 신규로 사지 말자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여기 댓글도 그렇고 뭐 제가 하는 유튜브도 그렇고 댓글들이 뭐 사요만 계속 질문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어제 그제 빠졌을 때는 지금 팔아야 되나요? 이거 팔아야 되나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반대가 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빠지면 사요?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고 네. 오르면 팔아요? 언제쯤 팔까요?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혹시? 그렇죠.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어. 많은 분들이 그걸 거꾸로 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물론 올라갈 때 네. 더 살까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경계 말을 하고 있을 때 이거는 괜찮을까 이거는 괜찮을까 이거는 괜찮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밀렸으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팔아야 될까요? 못 팔아서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신기하다. 올라갈 때 타고 싶고 내려갈 때 빠지고 싶은, 내려갈 때 좀 팔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근데 반대로 또 그걸 미리 알고 싶어 한다. 근데 미리 알려드려도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난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네. 좀 더 유연하게 네.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저도 빠지는 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 같은 날, 빠진 날 샀어야 되는데 또 그런 날이 오면 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막상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이유들이 오늘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일이면 더 그 부정적 이유가 커질 것 같고 그럼 더 빠질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막상 못 사더라고요. 못 그렇죠.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 네. 지금 여기서 더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좀 자신감을 가지라고 해도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2% 3% 더 밀렸는데 네. 너 때문에 샀다, 너 때문에 손해봤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듣고 음, 오늘 같이 이렇게 반등을 하면 또 잘 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이런 질문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급반등을 네. 하루 만에 해줬고 조정을 한 7,100 이렇게까지 받았다가 단숨에 지금 한 5, 600포인트 올라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또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시장이 진짜 화끈해요. 화끈합니다. 진짜. 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아직 더 갈 룸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지금 그래요? 걱정하면 안 됩니다. 아, 네.
뭔가 위험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소화했고 네. 그다음에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악재가 남아 있다. 악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악재 소멸에 대한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거에 대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순간 아이러니한데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 물론 이제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문제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는 순간 우리가 한 6월 정도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유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는 유동성 이탈하는 징후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버텨주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 끝난 다음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괜찮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 지금 not today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오늘은 아니다. 붕괴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아니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지금은 좀 용기를 내보시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라는 거는 좀 매수 매수죠, 쪽으로. 매수. 네, 매수죠. 네. 네. 근데 제가 5,000포인트에서는 3% 팁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이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이니? 지금이야? 그래, 어. 지금이다. 네. 지금이니? 네. 지금 가야 되니? 약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강조를 했었고, 근데 7,000포인트, 7,100포인트에서는 제가 그 정도의 강도는 갖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좀 어필하면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를 들었던 거고 만약에 반등한다면 굉장히 세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ETF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이니라고 하면서 또 붙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늘 보였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세게 반등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일단은 갈 때까지 가자가 네. 맞고요. 그다음에 가장 경계될 거는 지금부터 가장 경계될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잠깐 이제 홍 앵커님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경험이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저한테 방금 딱 말씀하셨던 거 네. 다음에는 빠지면 사야지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죠. 그게 다음에 학습 효과. 빠지면 네? 학습 효과. 그렇죠. 이제는 그걸 갖지 마세요. 왜요?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다음번에 정말 이렇게 빠질 때는요. 네. 그때는 이 학습 효과로 해서 밑에서 사야지라고 자신감 있게 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진짜 무서우니까요. 진짜로 무서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경계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네. 지금 매크로 이슈나 이런 그쵸.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일단 예행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는 예행 연습입니다. 매크로로 흔들리는 거 봤죠. 삼성전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매크로 때문에 흔들리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하반기가 되면 이 매크로 이슈가 정말로 좀 휩쓸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 상승 갈 거고 이 매크로 이슈 다시 눌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전쟁이 끝난 다음에가 올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뭐 7, 8, 9 이럴 때는 우리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 전쟁이 안 끝나도 7, 8, 9일 되면 이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7, 8, 9 만약에 한 6월 말까지 이 호르무즈협이 풀리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동남아에서 공급망 충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동남아 발.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생산 차질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2021년, 2022년에 걸쳐 겪었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전에 풀린다고 하면 처음에 환호하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물음표를 짓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야, 왜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안 내려오지? 왜 유가가 생각보다 안 내려오지?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탱크탑 현상이 뭐 이미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유 저장 시설이 다 찼어요. 그래서 원유 생산이 지금 막혔거든요. 많은 유정들이 막혔어요. 그럼 이걸 제대로 가동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유가가 빠르게 내려오지 못할 거예요. 전 세계 원유 비축류는 많이 감소한 상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일치가 하반기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우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 지금 보시면 오늘 올랐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전쟁에 대한 것도 기대감 물론 있었지만 삼성전자 파업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해결되면서 빵 튀었어요. 악재가 소멸되면서 기대감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6월, 7월, 9월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일이 벌어지면 이제 무슨 이벤트를 기다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애매해지는 거죠. 유동성이 빠지면 AI 캐펙스에 대해서 기대가 좀 빠질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강하게 반등했다가 조정이 나오면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자. 지금까지의 학습 효과로서 밀리면 사자라는 생각을 이번에는 버리자. 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정리해 보면 지금 장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은 사실 어제 뭐 제가 앞서서 이제 금상첨화 막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겹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도 크게 내려왔고, 그렇죠. 네, 금리도 크게 내려왔고, 뭐 엔비디아도 잘 나왔고, 삼성전자 좋은 이슈로 타결 소식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전쟁도 끝난다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겹쳤는데 사실 이게 그 전 수준에 비해서 크게 내려왔다는 거지 절대적인 레벨로는 아직은 금리도 높고 유가도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텀은 이제는 좀 내려오는 진정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된 거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설사 여기서 진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누르고 간다. 아, 네.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종전 이슈, 종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누르고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 되면 내려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큰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로 가되 그렇죠.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도 다시 한번 요 매크로 이슈가 뭐 금리든 물가든 불거진다면 그때는 지금처럼 떨어지면 무조건 사놓으면 오른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굉장히 라는 위험할 수 말씀이신- 있죠. 네. 그때는 진짜로 뭘로 막아야 되냐. 연준이 나설 수 있냐를 일단 봐야 돼요. 연준이 나설 수가 없죠. 그 상황이 되면 공급발 인플레이션 네. 상황이 되면 뭔가 나설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공급망 충격과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축소되고 전체적 경기는 꺾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높기 때문에 연준이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하반기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표님 저는 그저께였나요? 어제 말고 이제 그저께 미국 시장에서 10년물이 4.6을 넘고 뭐 30년물이 뭐 29년 만에 5.1을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일인데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주식이 좀 잘 물론 하락했지만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안정이 되면 이게 주식은 지금 올라가고 싶구나. 맞아요. 힘이 라는 있어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매크로를 무시할 만한 건 절대 아니지만 아직 시장은 AI를 진짜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문드리고 싶은 건 그 하반기에,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전쟁 끝나고 매크로 이슈가 다시 한번 덮쳐도 AI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2000년대도 그랬고요. 네. IT 버블 때도 다 이길 수 있어. 네, IT 버블 다 이길 수 있어. 금리 높아지는 구간이었거든요. 네. 다 이길 수 있어라고 무너졌어요. 어... 2007년에 금리 높아지는 구간에서 다 이길 수 있어라고 하고서 결국은 금리가 높아진 것은 시장의 부담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툭 무너져 버렸어요. 2008년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캐펙스가 지금 좋다라고 하지만 유동성이 빠지면 AI 캐펙스가 유지가 되기가 어려워요. 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돈 빌려서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럼 네. 그것도 결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반도체는 좀 괜찮겠죠. 이번에도 보시면 반도체 낙폭은 별로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 하반기 보시면 반도체 쪽으로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못 가더라도 반도체는 그래도 들어가신다면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한테 이제 댓글로 몇 분이 얘기하시는 게 반도체가 좀 시장 간다는 건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보였죠. 이번 월화에 딱 보셨으면 느끼셨을 거예요. 반도체 빼고는 진짜 다 밀렸고 네. 반도체만 그래도 버텨주면서 시장이 약간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하반기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아직 하반기 전이니까 지금은 즐겨야죠. 네. 지금은 즐겨야 된다. 그렇죠. 지금 파티 타임이죠. 파티. 아직은. 그렇죠. 네. 밤에 술 먹고 놀고 있는데 내일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은 즐겨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준비하신 자료 보면서 좀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오늘 우리 AI 얘기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적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왔죠.
너무 몇- 잘났죠. 이건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아니 더 장 대표님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근데 시간외에서 빠졌잖아요. 물론 큰 빠졌죠. 폭은 아니지만 네. 도대체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 어디까지 나왔는데. 해주냐? 그러니까 빠진 그 심리는 뭐예요? 뭐가 조금 실망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이던스 보실까요? 네. 가이던스가 910억 달러가 나잖아요. 예상치 870억 달러보다 높았어요. 네. 그럼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910억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한 번 더 점프업했던 이유. 잠깐만, 왜 밑에가 안 보이지? 점프업했던 이유를 한번 보시면 여기 한 140억 달러부터 올라올 때 40억 달러, 40억 달러, 40억 달러, 40억 달러, 50억 달러, 40억 달러, 50억 달러, 30억 달러 비슷하게 인라인하게 올라왔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성장률 둔화된다고 하면서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얼마? 100억 달러. 여기서 110억 달러. 네. 이번에 140억 달러.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 증가폭이 유지가 돼야지 사실 증가폭이 유지만 돼도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근데 증가폭이 지금 아까 얼마였죠? 910억 달러. 네. 그럼 증가폭도 감소하는데 증가율도 둔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실적 좋았는데 요게 이제 꺾이나 성장률이 뚝 꺾이나 라고 하는 후로 들어갈 수 있는 국면이 이제 하반기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2분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다음 분기는 성장률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두려움. 그게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900억 달러 가고 그 다음에 성장률 둔화되기 시작하면 YOY 성장률이 요때 이후로 이제 둔화되는 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부터 이제 둔화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가이던스 때문에 밀렸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성장률 둔화가 이제는 진짜 성장률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 근데 저는 이제 좀 기시감이 드는 게 네.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늘 비슷한 얘기를 좀 맞아요,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와, 실적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어. 엄청 잘 나왔어. 근데 주가는 이상하게 그 당일은 좀 뭐 밋밋하거나 맞아요. 그러다가 한 뭐 며칠 있다가 반영되면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실적은 계속 좋고 그쵸. 약간 기시감이거든요. 이게 이제 네. 이거를 한번 뚫으면서 계속해서 네. 증명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 그리고 강한 신뢰 이런 것들이 더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그 신뢰가 가장 무섭다니까요. 마지막에 이건 진짜 될 거라고 하는 그 신뢰가 수익의 대부분을 까먹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공포스럽게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빅테크들의 케이펙스를 봤을 때 지금 영업 현금의 95% 정도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 이 회사들이 얼마만큼의 현금을 더 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까? 이제 애매하죠. 1배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빅테크들이 자기 현금 소진하고 벌어들인 돈 다 쓰고 추가적으로 남는 돈을 써야 되는데 네. 얼마만큼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를 보면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대비 내는 성장률은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네.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보기 어려운데 지금 AI 기업 중에 한두 개 정도 무너져야지 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정상화라는 게 실적이 나오는 구간. 근데 실적이 나오는 구간은 아직 나오지 않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분기 배당을 주당 네. 1센트에서 25센트로 네. 늘렸다. 이거 되게 많이 늘린 거 아니에요? 많이 1센트 늘렸죠. 주다가 25센트? 게다가 네. 자사주 매입까지 추가하고 그렇죠. 이런 이슈도 네.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시간 외에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 본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전쟁 마무리 진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양치기 소년 느낌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끝났어. 다 마무리됐어. 완전 긍정적이야. 곧 끝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시장이 이제는 거의 안 듣는 것 같은데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믿어볼까? 이런 느낌도 간밤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트럼프 푸시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도 야 이거 더 갔다가는 미국 경제가 작살나겠다. 금리고 뭐 유가고 상황이 진짜 안 좋다. 그리고 중간 선거까지도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좋구나라고 하면서 트럼프 푸시 좀 나오는 거죠. 지금 지지율도 진짜 낮다고 많이 하죠. 한 낮아졌죠. 30% 초반? 34%까지 네. 갔는데 그럼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몰려 있다고 한다면 네. 트럼프도 뭔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 관련된 코멘트들을 보면 굉장히 좀 유화적이고 좀 더 기다려주게 돼. 네. 전에 같으면 야 너
협상 안 해? 때린다라고 했다면 때리는 거 좀 밀어줄게. 협상하자. 약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기대하는 게 있는 거고, 뭐 사우디 언론 쪽에서도 지금 할 것 같다. 또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협상안을 좀 받아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협상안이 도출이 됐고 그게 서로 오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좀 더 안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파키스탄군 뭐 총사령관이 합의문 초안 발표하기 위해서 내일 이란 방문한다. 뭐 이런 이슈가 지금 나오고는 있으니까 요것도 좀 봐야 될 거는 같은데 근데 요것도 매일 얘기가 달라지는 게 어제 그제 그 사이에는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감이 높아졌었거든요. 네. 다음 주 초 뭐 요 정도까지 미루는 식으로 근데 언제든 공격할 준비는 돼 있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매일 좀 얘기가 달라져서. 내일 달라지긴 하죠. 그렇지만 네. 어쨌든 지금은 지금은 일단 가야죠. 음, 네. 일단은 우려를 누르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시장 굉장히 재밌던 거 아세요? 어제 시장에서 시장이 코스피 잠깐 빨간불 켜졌고 코스닥도 반등이 나오다가 삼성전자 노조 협상 결렬 나오면서 무너졌거든요. 삼성전자 그냥 수직으로 빠졌었어요. 그 그쵸? 순간에. 네. 그럼 전자가 빠지는 건 이해되는데 코스닥이 더 빠졌어요. 음,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로 변했다는 거죠.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바이오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차전지 영향도 없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던 건 시장의 민감도가 높은 이슈가 삼성전자 파업이었다는 건데 그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악재는 하나 또 끝냈고 뭐 그냥 더 편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 뭐 요거 전쟁 얘기는 우리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고 지금 분위기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금리, 유가, 환율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 지금 환율이 네. 오늘 장중에 1,506원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음. 1,48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 부담은 큰 겁니다.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데 환율이 버티지 못한다라는 건 불안한 요인이죠. 하반기에 분명히 불안한 요인이 될 걸로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99달러 수준, 100달러 안팎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내려오지 못하고 뭐 여기서 한 번 100달러 넘게 치고 간다 그러면 시장이 또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여기서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뭐 80달러 중반, 90달러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거는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 언저리에 있잖아요. 예전에 114, 113 이렇게까지 갔다가 지금 100대까지 내려갔는데 이때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이 안 됐어요. 아, 1,400원 넘어가면서 부담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1,500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낮은데 환율이 높은 게 분명히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엔화에 많이 동조화가 되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좀 원화가 돌릴 가능성도 있긴 하죠. 근데 그거 엔화가 좀 강세로 갈 가능성, 엔화가 금리를 올리면서 일본이 금리 올리면서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을 좀 보고 그때 원화가 동조화되면서 환율이 좀 안정되느냐, 한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달러로 자금이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만약 달러가 또 쏠리면서 달러가 뭐 105 이상 이렇게 간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급격하게 매크로를 관심을 갖는 시장으로 변할 겁니다. 저는 이제 매크로 장세가 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네. 드렸고 그게 실제 예행 연습으로 보였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는 이걸 전진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진. 전진? 크게 그 지진이 날 때 전진, 그러니까 예비로 작은 지진들이 몇 번 있고, 징조가 좀 네, 보이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오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진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매크로 지표들을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매크로를 좀 등한시 그렇죠. 하는 시장이 지난주에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시장 좋을 때 그러니까요. 다들 안 보는데 왜 맞아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맞아요. 뭐. 그런데 네. 귀신같이 또 매크로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잠깐 왔었는데 이게 좀 수그러들면서 근데 이게 전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 알겠습니다. 저도 좀 와닿는 부분이 있고 3조 호황이라는 얘기 예전에 그렇죠.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반대인 반대죠. 거잖아요. 네. 3고예요. 그렇죠. 근데 거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실적과 AI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있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시장의 대세고 네. 이 시대의 흐름이고 주식이 계속 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흐름에 타야 되는 거잖아요. 타야죠. 그렇죠. 탔어야죠 지금까지. 어, 지금까지 안 탔어야죠. 타고 뭐 했니? 그렇죠, 그렇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 네,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3%에서 계속 그러니까요. 얘기했던 게 어. 타야죠. 그리고 올라갈 때 계속 지금은 팔 때가 아닙니다. 대세 상승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 때 아닙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때 지금은 제가 얘기 드리는 건 8천 넘어가서 대세 상승이 끝날지 안 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프라이스가 만약이라도 멈추는 그런 시그널이 보인다 그러면 부담을 갖죠. 근데 삼성전자 이번에 협상한 것 중에 재밌는 거 보셨어요? 어떤 거요?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성과급을 주기로 협상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3년 동안은 영업이익 200조 원을 돌파하면 성과급을 주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26년, 27년, 28년. 28년까지는 200조 그렇죠. 달성하면 29년부터는 35년까지 100조. 100조. 네. 네. 그럼 내부에서 어떻게 본다는 걸까요? 그때가 되면은 200조 원 돌파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 음,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 협상을 하는데 노조는 유리한 걸 갖고 싶을 거잖아요. 나는 확실하게 성과급을 더 받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29년에 목표를 낮췄어. 그거는 그때는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내부에서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꺾인 다가 아니고 내부에서도 봤을 때 이건 사이클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AI CapEx에 대해서 내부자보다 우리가 더 잘 알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베팅하기보다는 경계감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요것도 앞에서 얘기 안 한 부분이어서 흥미롭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아침에는 들으셨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스페이스 X 얘기입니다. 티커도 나왔더라고요. SPCX로 정해졌던데요. 그래요? SPCX예요. 네, 티커 나왔더라고요. SPCX로 정해졌는데 좋지 않아요? 딱 스페이스 X 뭔가 그러네요. 네. 네. 이제 상장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오픈 AI 상장 얘기까지 지금. 네, 오픈AI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상장하겠다고 얘기하고 네. 있죠. 요거는 9월? 네. 9월 얘기. 생각보다 빠르게 얘기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알트먼 그리고 뭐 스페이스 X의 머스크. 머스크 그 소송 네. 해결이 되면서 이게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로 IPO가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오픈 바로 AI.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 그쵸?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삼국지가 되게 재밌어요. 네. 그 AI 관련된 그 기업들의 삼국지가 너무 재밌습니다. 삼국지? 네. 오픈AI와 엔트로피 그리고 구글 여기에 그락까지, 네, 테슬라까지. 진짜 삼국지가 재밌어요. 이 판도 보면요, 진짜 삼국지 같습니다. 예전에 그 조조의 위나라가 약간 오픈AI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조조 밑에 있던 유비가 떨어져서 총나라 생겼던 게 엔트로피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잘하던 나라, 오나라 같은 게 이제 구글. 네. 근데 가끔씩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로 근데 왔다 갔다. 구글도 기억해 보면 그 챗 GPT가 먼저 나오고 구글이 공개했을 때 엄청 망신당했던. 그렇죠. 그렇죠. 망신당했죠. 처음에는. 네. 그리고 구글 AI에 뒤처졌다 이런 얘기 진짜 한참 했죠.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작년 한 중반 이후부터인가 제미나이가 엄청난 또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참 기업이란 건 진짜 신기합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미나이가 너무 잘하죠. 그렇죠. 저 PPT 같은 거 만들 때 제미나이 없이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음.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가볍게 글만 적어 오는데 제미나이는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네, 엔트로픽과 또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AI 에이전트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또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보여서 이것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로 들어가 보면 스페이스X 기업 공개 예정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픈 AI 빠르면 9월에 상장 예상이다. 그리고 엔스로픽 상장도 올해 네. 예정이 돼 있다. 뭐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도대체 기업 가치가 이 세 회사만 해도 얼마예요? 이게 4조 물론 달러에서 5조 달러. 그러니까 네. 투자를 잘 하면 좋고 기회가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수급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진짜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다른 쪽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죠. 그게 우리나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스페이스X 때문에 우리나라를 계속 판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죠. 뭐. 네. 근데 세계 기업이 조달한 자금이 한 300조 원, 200조 원, 300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자금을 조달한다고 한다면 어디선가는 끌어가야 되니까 분명히 공백이 생길 거고 충격이 좀 있겠죠. 네. 머스크가 의결권의 85% 이상을 확보한다. 누구도 머스크 해임이 불가하다. 불가능합니다. 네, 아주 그렇게 그냥 박아버렸어요. 아, 네. 근데 이번에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네.
처음 공개된 것 같아요. 매출 46억 9천만 달러. 영업 손실 스페이스X의 스페이스X. 실적? 네. 영업 손실 19억 4천만 달러. 그래서 생각보다는 적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업이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서 상장하고 기대를 받고 올라갔다. 근데 저는 길게 봤을 때 우주 산업에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기로는 스페이스X 상장 뭐 전후로 해서 너무 우주 쪽에 베팅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 스페이스X의 모멘텀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맛봤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 세론 뭐 이런 걸 대비해야 되는지 대비해야죠.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좀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오히려 뭐 이런 대비해야죠. 부분들 그러니까 세론 쪽으로. 세론 쪽으로 대비해야죠. 어. 네. 근데 진짜 세론 많이 나와요. 예전에 쿠팡 상장할 때도 쿠팡 상장 관련된 주주 올랐다가 다 밀렸고 상장 직후에도 우주를 계속 좋게 보고 베팅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왔을 때 무엇은 사도 되고 무엇은 사도 되지 않냐라고 이제 구분을 해보면 조정이 나왔을 때 미래세펜처나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것들은 사시면 안 돼요. 왜요? 이거는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스페이스X의 지분 가치는 물론 스페이스X의 주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지만 그 지분 가치는 일회성으로 그냥 이익 딱 반영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뭐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을 할 때 그 과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회사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럼 부품 회사들 쪽으로 봐야 될 거고요. 우주를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국내보다는 뭐 미국 쪽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오히려 직접적으로. 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관련된 ETF 같은 것들도 좀 있죠. 나오는데 이런 것도 그냥 미국 쪽으로 근데 직접 ETF 중에서 확인하나요? 말씀드렸지만 뭐 응.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 아. 정말 우주 관련된 산업으로 갖고 있는 보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네. 근데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이 아. 올랐으니까요. 오히려 세론 쪽으로 그런 네. 부분을 좀 염두에 두자.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 삼성전자 노사합의 요거 정리할 부분 좀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음. 아까 말씀했던 거,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그 주주들이 많이 반발하시잖아요. 아니 무슨 주주도 아닌데 영업이익을 나눠갔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눠주는 게 자사주더라고요. 돈 주는 게 주식 아니고. 형태로. 네, 주식 그쵸. 형태로. 네. 근데 3분의 1은 직접 매각하고, 3분의 1은 1년 두고, 3분의 1은 또 2년 두고 매각할 수 있다. 근데 이 성과급이 들어오면 이것도 오버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정도 포인트 플러스 또 이제 3분의 1과 3분의 1이 1년과 2년에 걸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덜해질 수도 있다라는 정도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소각도 좀 발표했죠. 네, 네.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자사주 소각은 지금 시가총액에서 엄청나게 큰 포인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성의를 보였고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충분히 신경 쓰고 있다. 이 정도 이제 뉘앙스로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업부가 이게 사실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내는 사업부와 적자를 보는 사업부를 어떻게 다르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좀 의견들이 달랐다고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렇게 합의된 바에 의하면 메모리 사업부는 6억 원, 1인당 네. 한 6억 원 정도 될 어. 거라고 추정이 되죠. 파운드리 쪽은 1억 6천. 네. 네. DX 사업부는 600만 원. 어. 그래서 DX 사업부 쪽에서 이번 찬반 투표에 반대를 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게 약간 뇌관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그러면은 그쪽도 숫자가 많죠. 다 만약에 반대를 한다 치면은 이쪽은 다 찬성을 한다 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요? 네. 오. DX나 가전 사업부도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보다 사람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당 생산성이 높은 거지 반도체는. 근데 사람 자체의 비즈니스의 특성상 사람 자체는 휴대폰 사업부랑 가전 사업부 쪽 이쪽이 훨씬 많을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반발이 야, 씨, 그렇게 잔치하는데 600만 원 준다고 이렇게 총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참 이게 진짜 그냥 다른 얘기인데 주가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시총 1위 기업이고 상징성이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기업이 됐는데 이번 일이 참 뭐랄까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딱 요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가 저는 사실 더 좀 궁금해지고 살짝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주고 있죠, 뭐. 이미. 네. 그 현대차도
30% 달라. 그렇죠. 뭐 LG U 플러스도 30% 달라. 카카오. 뭐 카카오도 음. 20%인가요? 30%인가요? 네. 15였는지 20였는지 기억이 안 네. 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이익의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일상화돼 버린 거죠. 어. 예전에는 성과급을 얼마 줘, 몇백 프로 줘 이렇게 다녔거든요. 네. 내 급여의 몇백 프로, 뭐 500%, 그러니까요. 1000% 이렇게 나오던 게 이제는 그냥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줘라가 돼 버리니까 이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레벨 다운을 분명히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되면 EPS가 감소하니까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이제 시장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클로징벨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노무라 증권이 요즘 한국에 관심이 좀 많아요. 네, 네. 다 요즘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코인 하는 분들도 해외에서 코인 투자하는 분들도 코인을 왜 하니? 한국에 반도체라는 게 있고 코루라는 게 있단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 시장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뭐 외국인은 파는데 어쨌든 그렇죠. 네. 노무라에서 11,000까지도 네, 보는 만에서 거죠. 11,000포인트까지 상향을 네. 했더라고요. 요거 코스피 좀 전망치를. 봐주세요. 네. 그때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59만 원, 그렇죠. SK하이닉스가 400만 원이죠. 이게 가면 만에서 11,000포인트 갑니다. 네, 이거는 확실하죠. 이거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김장열 본부장님의 얘기처럼 80%만 봐라. 0.8 곱해라. 네, 0.8 곱해라.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수는 지금 한 9,000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8,000 중후반까지도 갈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이상을 갈 수 있을지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요. 지금 반도체 싸움이 뭐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반도체 밸류의 싸움. PR이 되고 있어요. PR은 고무줄입니다. 과거 그 반도체 PR 평균은 애매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걸 적용할지가 애매하거든요. 안 좋을 때 PR이 높고 좋을 때 PR이 낮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 지금 고무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PR 10배를 적용해도 그럴 수 있어. PR 5배를 적용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5배를 적용하면 30만 원짜리인데 10배를 적용하면 59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그 근거로 된 걸 좀 노무라 쪽에서 저도 조금 보니까 TSMC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거기는 20배 가까이 열 몇 배를 하는 걸 비교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시클리컬에서 프라이스 사이클은요. PER을 너무 높여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물론 엔비디아, TSMC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인상되면서 마진이 더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GPM에서 차이가 큽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이 프라이스 사이클로 지나치게 가버리면 네. 어느 순간 공급에서 병목이 살짝이라도 해소가 되면 가격이 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럼 마진이 떨어지죠. 그 마진 네. 떨어질 때 우리는 PR 레벨을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TSMC랑 비교하는 것도 뭐 납득은 되고 전혀 아니라고는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 높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8천 준비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PR 진짜 이렇게 주는 게 맞아? 라고 회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고 유동성 때문에 밀리기 시작할 때 그런 회의감이 더 많이 될 거예요. 실제 이제 2008년 때 보면 PER 뭐 2배 이런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수익성 좋았던 기업들 많은데 그때도 야, 이 PR 2배짜리 사야 돼 그랬어요. 근데 그 기업의 실적이 무너지면서 PR이 5배, 10배 이렇게 올라와 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고 무조건 좋으니까 나는 장기 투자하고 길게 갈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시클리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 팔아야 될까를 고민해봐야지라고. 그러니까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곳에서 네. 그 사이클이 이제 아니야. 그렇죠. 구조적인 성장이야라고 좀 달라졌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진짜 뭔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그렇죠. 해서. 네. 근데 지금까지 지금과는 달라라고 했을 때 네. 한 번도 지금과는 달라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네. 그렇죠.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장담하는 거 아니고 제가 네. 틀릴 수 있죠. 근데 네. 여태까지는 야 지금까지는 다른 사이클이야. 이제는 완전 달라라고 했을 때 정말로 달라진 적은 없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반도체 사이클의 본질이 아직도 바뀌진 않았어요. 음. 네. 만약에 여기서 판매량이 진짜 증가하고 네. 정말로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판매량이 계속 이어지고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상태였다 그러면 마진은 한 30%, 40% 나오고 그 상태였다고 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PL 레벨을 보는 게 맞는데 단순히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 가격 급등으로 인한 마진 상승이라고 한다면 이건 언젠가는 풀리죠. 네. 그래도 장 대표님께서도 8천 중후반까지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7천을 한 3, 4천대 4천 정도에서 외치신 분이기 때문에 네. 8천 중후반까지는 장 대표님도 가능하다고 보신다.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티를 좀 즐겨야 되는 시점이고 조금 더 다음 텀에 뭐 후반부 올해 이렇게 갔을 때 한 번 더 매크로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 대표님 요즘 구독 서비스 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메시지 같은 것들을 많이 네. 보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한테 멘탈을 잡아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그러니까요. 좋을 때는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좀 전해드리기도 네.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네. 나름대로 이제 구성 같은 것도 하고 시장 오. 흐름을 읽게끔 메시지를 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테니까 구독 서비스도 많이 관심 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진 대표님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시니까 구독 서비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차영주 소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이선엽 대표님, 박병창 대표님 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좀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 박명석의 월가 퀵샷도 선보이는 거 알고 계시죠? 박명석 큐레이터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미장 국장 실시간 텍스트 강의 또 해외 유명 연사 인터뷰 인사이트 그렇게 큐레이팅해서 보내드리고 매일 미장 개장 시간마다 진행하는 라이브까지 구독 서비스에 모두 담았으니까 박명석 큐레이터의 구독 서비스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안내해드리고 저는 이재규 차장님께 또 마이크 넘겨볼 텐데 요거 보라색 예쁜 네 예쁘죠? 좀 색깔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요 EOA입니다. EOA 브랜드의 풀세라 프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OA 풀세라 프로 들어보셨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요게 동안하면은 생각나는 연예인 있으세요? 동안하면 김희선? 김희선 배우님도 엄청 동안이죠. 네, 송혜교. 뭐 다 동안인데 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분은 장나라 배우. 엄청 동안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모두가 네. 다 고개를 끄덕일 그 장나라 배우가 선택한 EOA 풀세라 프로입니다. 원래 가격이 150만 원대인데 53만 9천 원, 64%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기구랑 젤까지 함께 보내드립니다. 젤을 충분히 바르시고 요거 전원만 이렇게 켜주시고요. 그러면 모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내도 굉장히 뭐라고 지금 하고 있죠. 친절하게 해줍니다. 풀케어 모드 사용하셔서 이렇게 제가 손에만 일단 해볼게요. 느낌이 어떤가. 네, 풀케어 모드로 지금 해보면 따뜻하면서 자극이 이렇게 오는데 요거는 얼굴 윤곽을 잡아주는 디바이스입니다. 뷰티 디바이스고 청담 피부과 입점 완료 상품입니다. 하이프 고강도 집중 초음파 뷰티 디바이스고요. 진짜 피부과 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쉽게 쓰는 건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뭐 누구나 다 아실 텐데 요거는 샷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샷으로 탄력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4단계 깊이 조절을 할 수 있어서 피부 맞춤형 케어가 가능합니다. 눈밑이 가장 피부에서 얇은 피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얇은 피부부터 이쪽에 심부볼 쪽에 두꺼운 피부까지 얇으면 얇은 대로 두꺼우면 더 깊숙하게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곽을 잡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피부과 직접 가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매일매일 케어할 수 있고 또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이쁘잖아요. 네, 여기 EOA 브랜드 풀세라 프로 부스팅 젤까지 함께 드리니까요.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셔서 이렇게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도 기분 참 업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장호진 대표님은 또 다음 주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클로징 벨부터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재규 차장님의 단독 방송도 많이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내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